자기 의무가 없다고 착오하는 경우에 네, 이거는 금지 착오라고 하고요. 이것도 뭐 학설이니까 그냥 뭐 용어를 아는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답 골라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학설은 몰라도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2차 답안에서 써줘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설은 나중에 공부하는 뜻입니다. 아까 여기 옆에 어디 갔지? 네,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이 학설이 몇 군데가 나오죠. 그래서 3번은 그렇고 4번 또 맞는 내용이었고요. 4번 가백의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거를 처벌하는 거지. 뭐 이거 자체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뭐 잘못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고의와 과실 옳지 않은 거. 절도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을 자기 건 줄 알고 오인하고 갖고 왔어요. 이러면 고의가 없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미필적 고의, 네,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에서 있음을 요한다. 네, 이건 2차 답안에서 그냥 이 미필적 고의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그대로 그냥 갖다 발라야 되는 판례입니다. 맞는 거고요, 당연히. 주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은 행위자 본인의 주의 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본인이 아니죠. 네. 일반인 저기를 했었죠. 허용된 위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 의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신뢰의 원칙. 허용된 위험 이론. 네, 뭐 이것도 이론 학설인가 봐요. 아무튼 3번이 틀렸죠. 네. 여기도 좀 뭐 보고 갈까요? 네, 3번 이렇게 학설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판례는 상당인과 관계설의 입장에 있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다 형사법 한 바퀴 다 돌고 웬만큼 공부가 된 다음에 하길 추천합니다. 네. 뭐 열심히 그냥 뭐 학설 파실 분들은 파시고요. 네. 4번이 뭐였지? 네, 이거 그 판례죠. 201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전압이니까 당연히 수험적으로도 의미 있고, 네. 그 실질적으로도 이 안에서 다룬 내용들이 많습니다. 답안에 적어줄 내용이 많아요. 이걸 문제로 냈을 때. 이게 지금 객관식으로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다 2차 답안에다가 내가 안 보고 써야 되는 다 내용들입니다. 5번 객관적 주의 의무. 네, 통설 판례. 네, 일반인의 주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뭐 본인의 주의 능력이 아니죠. 이거는 본인의 주관적이잖아요. 본인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겠죠. 그런 상황이었다고 자기는 이거 면책될 상황이라고 다 하겠죠. 그게 본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 판례는 이렇게 하죠.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 보통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가 어떤 업무상 과실로 치료 행위를 하다가 뭔가 주의 능력을 저기 해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때 주의 의무 위반은 어떻게 할 거냐. 보통의 표준의 의사들, 그 의사가 속한 그 의사 그룹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썼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다음 각각의 사례에 대해 갑과 을이 취하고 있는 학설에 또 학설 나오네요. 옳은 거. A가 B에 부합설 나오는 거 보니까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그 합설인가 봐요. 제가 저번 형사법 어떤 거 기출 풀 때 그때도 문제 이게 항상 나오는 학설 중에 하나죠.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그래가지고 법정적 부합설은 판례 입장이고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구체적 부합설은 원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A가 B에게 불만을 품고 B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후려쳤으나 몽둥이가 빗나가서 B가 안고 있던 B의 자녀 C가 맞았답니다. 자, 이거는 방법의 착오, 객체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죠. 네, 몽둥이를 휘두르다가 잘못 맞은 거예요. 이거는 방법의 착오입니다. 그리고 B인 줄 알고 때렸는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에잉? 이게 C였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거는 객체,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 객체가 대상을 착오한 거죠. 그래서 이건 객체의 착오. 그래서 이 방법의 착오와 객체의 착오를 일단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경우에 그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이 결론이 달라지죠. 그래서 방법의 착오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B가 안고 있던 B의 자녀 C가 맞는 이런, 객체의 착오일 때는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이 결론이 동일하고, 방법의 착오일 때는 법정적 부합설이랑 구체적 부합설이 결론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를 저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 표가 있어요. 그 아마 기본서에들도 다 있을 건데, 그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이렇게 나누고, 여기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해가지고 뭐 추상적 부합설까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표가 있는데 그거를 표를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객관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찰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형사법은 되게 좀 그래도 경찰이니까 그래도 다른 저기 과목에 비해서 다른 직렬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자세하게 파야 되니까 그리고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간부 같은 경우는 이게 뽑는 인원은 되게 적은데 지원자 수가 되게 경쟁률도 이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웬만하면 학설까지도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도표를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은 거의 뭐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착오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일단 문제를 풀어볼까요? A가 B에게 불만을 품고 뭐 둘 중에 하나는 구체적 부합설, 하나는 법정적 부합설이겠죠. 뭐 불만을 품고 B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를 후려쳤는데 몽둥이가 빗나가서 B가 안고 있던 B의 자녀 C가 맞았다. 이거는 방법의 착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구체적 부합설하고 결론이 동일하지가 않죠. 그래서 C가 맞고 사망한 경우 이때는 A에게는 B에 대한 살인 미수와 그렇죠.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데 B가 살았죠. 자녀 C가 맞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B한테는 살인 미수. 그러니까 원인을 중요시하겠다. 애초에 그 A에 대한 고의 그리고 C에 대한 C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잘못 맞아서 C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로 죽였다 해서 과실치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건 이거는 법정적 부합설, 아니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이죠. 판례 입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방법의 착오이기 때문에 구체적 부합설일 경우와 법정적 부합설일 경우에 결론이 다르게 나오죠.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A가 B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해서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한 결과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거는 구체적 부합설이죠. 네. 법정적 부합설이죠. 네. 그래서 이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법정적 부합, 구체적으로 부합했다는 게 뭐냐면 애초에 그 범죄자의 처음의 의도와 그 사람의 이 실행 행위와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느냐, 그랬을 때 고의를 인정하겠다라는 게 구체적 부합설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애초에 B를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C를 맞았으니까 B에 대한 살인 기술을 C에 대한 살인 기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부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 부합설인 거고, 을과 같이 이게 지금 법정적 부합설이잖아요. A가 B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누군가 죽었다. 그럼 실행됐죠. 그럼 법의 살인죄 요건을 보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인죄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였고 고의로 죽였고 사람이 결과적으로 죽었죠. 네, 그러면 법정적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법의 요건들이 다 만족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술 인정하겠다. 근데 마침 그게 B를 살해하기 위해서 B를 죽였는데 아이고 이게 죽이고 나서 보니까 B가 아니라 C였네. 그럼 뭐 B가 아니고 C였다고 하던들 어쨌든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해서 죽였고 그 살인죄 기술을 인정하겠다 이거죠. 법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 이론도 여기 위와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네, 나중에 돌아와서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이라는 거. 판례는 갑과 동일한 입장에서 A에게, 판례는 을과 동일한 입장이죠. 틀렸고요. 갑이 아니라 을이죠. 을은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이며 이 법정적 부합설이죠. 네, 바꿔서 설명했네요. 지금 D인 줄 알고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했는데 가서 확인해보니 D가 아니라 마네킹이다. 죽인 게 아니죠. 지금 사람이 죽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 마네킹이라면서요. 지금 사람이 지금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뭘 저기 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은 거고, D인 줄 알고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했는데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D가 아니라 닮은 E라고 했어요. 이거는 객체의 착오죠. 네,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동일합니다. 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법의 착오와 객체의 착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건 지금 지금 몽둥이를 휘두르다가 잘못 맞은 게 아니에요. 이거랑 달라요. 이거는 지금 D인 줄 알고 죽였는데 아이고 보니까 E였네. 이거는 범죄의 대상이 착오로 잘못된 경우, 잘못 인지한 경우. 그래서 이거는 객체의 착오입니다. 객체의 착오인 경우에는 갑의 입장, 즉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더라도 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서 이렇게 과실치사죄가 되는 게 아니고 이에 대한 그냥 살인 기수가 돼요. 법정적 부합설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도 나오는 학설이니까 뭐 그냥 뭐 공부